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26일 천옥현 안보정론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미 예보해 드린 바 있지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아요.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관들의 독대 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기도 처음이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보고하는 두 장관의 보고 내용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것은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바로 뭐겠습니까? 8.15 특사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 과연 누가 적임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박범계 집중적인 질문을 했지만은 인사정보관리단 이 설치 문제를 두고서 상당한 설전이 오갈 정도로 지금 야권에서 거르고 있는 것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현안이 지금 이제 법무장관의 오늘 보고 내용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요, 가장 뜨거운 것은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문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쟁 이슈로 되어 있고요. 지금 경찰들의 집단 반란 상태가 현재로서 보면요,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중재안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 경찰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 사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또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대통령의 업무 보고 그리고 지시사항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요, 두 장관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특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총장 문제, 선임 문제, 그 다음에 이 경찰들의 집단 항명 사태와 관련된 이 대통령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것이 또 다른 이 여론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부작용 요인으로 작용될,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 말씀 내용은 상당히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제 구체성을 띄었다기보다는 원칙적인 방향에서의 입장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 고유 업무로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지방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 법무행정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범죄 예방과 이 외국인 정책, 특히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정책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혔던 이 교민청 설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교정과 감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국정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부처의 기본적인 국정 과제,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120개 국정 과제 중에 두 정부에 속한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기본 FM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8.15 광복절 특사 문제, 그 다음에 초대 검찰총장 임명 문제, 그리고 이 경찰의 이런 집단 항명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요.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야 그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감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 현안에 대한 이 장관들의 보고 내용,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것이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이제 노컷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작년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 국회에 제출한 내용 중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이제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이 법무부 어떻게 운영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탈검찰화입니다. 탈검찰화는 미명하에 갖다 쏟아 부은 인력이 주로 어디에서 왔느냐, 민변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민변 일색에 이 법무부가 된 것이죠.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요, 가장 크게 혜택을 많이 본 인사적으로 이 시민단 뭐 단체다 그러면은요, 민변을 둘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이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도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데도 실패를 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걸 두고 이제 그러면 탈검찰화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중 생각이다. 그래서 탈검찰화 이 기조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 얘기는요, 이제 검찰 출신 인물들을 대거 배치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법무장관 누구예요? 한동훈 장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법무부 차관도 인호공 차관도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미 탈검찰 기조화 정책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이 민변 출신들, 또 민변은 아니지만은 탈검찰화 기조 속에 파견된 이제 채용된 인물들을 보면요, 이용구 전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 이상갑 법무실장, 우인진 인권국장, 차규근 이 출입국 정책본부장, 주로 민변 출신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종합적인 업무 성과 평가 면에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4년 내내 정보업무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 기조가 뭡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변 출신으로 채워진 탈검찰화 이 기조를 전면 바꾸되, 검사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 파견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어제 여가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동안에 여가부 장관이 이 보고 일정에 들어갔다가 이 보고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여가부 패싱이다, 여가부 폐지한다더니 그러면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도 안 받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의견들이 조금 대두됐지만은, 그거는 갑작스럽게 업무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간 단위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여가부 업무 보고, 여가부 존폐 여부가 우리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여가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들, 그러면 여가부 이 고유 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이 보고를 당연히 했죠. 그 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관심이 가질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요, 중위소득 58%로 좀 확대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젠더 갈등 문제에 관해서 이 남성폭력 피해자의 대책을 또 내놨어요. 이런 점들이 조금 특이한 내용인데, 이 보고 사항보다는 어차피 뭐 여가부는 지금 폐지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공약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강력히 시행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가부 폐지도 당연히 철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제 이 김현숙 장관의 이 보고 내용 중에요, 여가부 폐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국정과제 중심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여가부 폐지 문제, 이 로드맵을 빨리 마련하라. 여기에서요, 핵심은 바로 뭐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는 거예요. 조속의 방점이 있어요. 빨리 마련하는 거예요. 왜? 지금 뭐 대선 기간 내내 그거를 국민들한테 밝혔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이죠. 여가부 폐지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선 때. 뭐 저도 사실상 여가부 폐지에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만큼 이 고유한 기능 플러스 변화한 시대상에 맞는 기능만큼은 이제 정부 부처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여가부라고 하는 여성만을 챙기는 이러한 이제 전문 부처는 존재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여성들의 배려하는 그런 이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됐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눈에 남성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가 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젠더 차별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커버해 나가되 여가부라고 하는 독립 기구를 둬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선 때도 이대남들이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야만이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당선 기반을 좀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 안을 나왔다. 이러한 그런 이 비판적 견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그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마침 시기적으로 말이죠. 20대, 30대들을 지금 현재 누가 껴안고 있죠? 이준석이가 껴안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가 껴안고 가든 어쨌든지 간에 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겠지만은 20대 지지율이 현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나온 걸 보면요. 지난주에 비해서요. 9.2%가 빠져서 23.6%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가 주간 단위로 빠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준석이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30 세대를 집중적으로 당원으로 지금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거기에 또 상당히 호응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숫자를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계속 7월 8일 날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로 한 8천여 명의 청년 당원이 청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대의 이탈을 좀 막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마련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뭐 무리한 평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속히 마련하고 지시를 했고요. 대통령 업무 보고를 끝난 이후에 김현숙 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했다. 본인은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안이라든가 내용은 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시안 이런 것은요 물론 뭐 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조직법 바꾸려면 이게 전부 행안부로 각 부처에서 의견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혼자만의 의견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행안부로 내고 행안부 내기에 앞서서 당연히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러한 일종의 강력한 이 지시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보도를 종합해 보면 조금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여가부가 미리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조금 질책성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요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요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공약을 이행해야 점수를 많이 따겠죠. 그래서 공약 이행 측면 그리고 시급한 정책 측면에서 이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 빠지고 있는 지지율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다. 왜냐면요 출범이 10살도 아직 안 됐는데 좀 더블 텔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은 뭡니까? 60%가 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부정평가가.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뭐라 그럴까요? 홍보 논리만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정책을 갖고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어제 국회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박범계의 한동훈 장관과의 질의응답
그리고 박범계와 이상민 장관과의 질의응답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페북에 입장문을 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정말 낯두꺼운 행위다. 더군다나 직전 장관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들 뭐 이인영 장관이라든가 황희 전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해충돌을 피해서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이인영 같은 경우는 과방위, 그리고 황희는 외통위, 그리고 권칠승은 법사위로 다른 상임위로 배정됐는데 유독 박범계만큼은 이 법사위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박범계가 싸움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아마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너 당시 박범계만큼 법무부를 잘 아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가서 좀 한동훈하고 싸워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그러나 어제 판정 패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예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봐도 전반적으로 패했고, 대표적으로 이 평론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매일같이 진중권 전 교수도 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직전 장관이 위원장을 받는 몰염치 저지르지 말자고 하니 의원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상임위를 택했어야 됐다. 그리고 본인이 법사에 가겠다고 아무리 우기더라도 이해충돌을 강조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선출 직무자의 양식과 품위에 맞도록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그렇지 이 정도면 서로 낯이 화끈거릴 일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본인도 말이죠. 그런데 이 박범계 이 본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조금은 민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겸연쩍은 면이 있다. 이러한 이 얘기를 갖다가 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면서 박범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꺼집어내서 낯두꺼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지만 조수진 의원도 말이죠.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후한무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늦기 전에 이 박범계 장관은 법사위에서 내려와서 다른 위원회로 가라.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배출한 걸 보면 완전히 그야말로 싸움닭들로만 갖다 놨어요. 이 간사인 기동민은 뭐 덜 싸움닭이지만은 프롬의 소속의 김남구, 김승원, 김의겸, 이탄희, 최강호 완전히 이 철험의 강성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주민이 맞습니다. 이런 이 싸움닭들을 전면 배치했다. 그만큼 법사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이러한 박범계 대결과 관련해서요. 진중권 교수 박의 완패다. 논리에서도 밀리고 너무 흥분됐다. 그 이유는 뭐냐? 제대로 이 현안에 관해서 제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위한 공격, 정치 공세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진중권 교수가 어제 밤에 CBS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한 평가 제일 관심을 가졌고 흥미진진하다. 박봉계 장관의 참패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을 할 때 너무 흥분한 반면에 한 장관은 차분차분하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에서 좀 밀렸다는 거예요. 논리에서 밀리는 건 왜 그러냐? 어떤 사실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고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의원이 당신은 바로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신 동시에 법무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다라는 프레임을 걸려고 했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다가 보니까 질의가 아니고 정치적 공격이 되어버렸고 정치적 공격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박 의원은 하나하나 작은 이 한동훈 장관한테 반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특히 한동훈 장관, 이 박범계 장관이 이 한동훈 장관한테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장관의 직무 중에 인사는 없다. 그리고 18명 국무위원 중에 1명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질타한 데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은 과거 민정수석도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받아 했다.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도 전부 위법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법관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박범계 장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점을 또 반박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한 거, 이거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 박욱 장관이 장관일 때는 완전히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이렇게 해서 또 응수를 해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그런 어제 이 대정부 질의 답변 세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제 이제 장관과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 간의 질의 답변 내용을 말씀드렸고, 특히 지금 오늘 또 이 초점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김혜경은 압수수색을 130회나 했는데 김건희 수사는 어땠느냐, 이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뭐냐, 이거는 뭐 지금 김건희 수사는 누가 합니까? 자, 김혜경 수사는 누가 했어요?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 소관이지 나는 법무장관이야. 이렇게 닦아 세웠습니다. 닦아 세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으니까 박범계 장관, 당신은 장관할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나는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해. 그렇게 해서 딱 한 칼에 뭐라 그럴까요? 이 박범계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공수처장 누구죠? 김진욱이잖아요. 오랫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그야말로 칼 같은 수사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권 눈치물이라고 못하는 그런 칼 같은 수사를 하라.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김진욱이가 한 수사 중에요, 제대로 된 수사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겨우 뭐 이 도의원, 서울시 교육감 재판하고 있는 거 하나 빼놓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1년 반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무능의 상징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 폐지하라는 말조차도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철저하게 문재인판 공수처 임원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공수처장이 최근에 누구를 임명했느냐? 차정현 검사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정현 검사한테 임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해서 뭘 지금 맡기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수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권력기관 수사기관이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이 법 정신에 맞는 기관인데, 산권력 수사는 아니고요. 죽은 권력만 수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산권력 수사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윤이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산권력 수사 있었는데 황제 조사를 했잖아요. 뭐 조사를 했겠어요? 차 마시고 격려해 줬겠죠. 기억나시죠? 이성윤이. 이러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 차정현 이 전 검사를 지금 이제 대통령 처가 의혹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참고로 차정현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이석수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실 밑에서 특별감찰과장을 지냈어요. 그런데 당시에 말이죠, 이석수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보까지 대거 전부 다 7명의 담당관이 퇴직 처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퇴직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석수 많은 또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능을 딱 잃게 되니까 그 이석수, 그 다음에 백방준 특별감찰관 보 7명의 담당관이 집단으로 퇴직 처리되면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 즉 특별감찰이라는 것이 이제 공수처 기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 사촌까지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가 관련 수사를 지금 맡겼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이거 이제 뇌물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범위에만 한정해서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대통령 처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첫째로는 능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 관련 범죄가 뇌물과 같은 범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공수처, 이 김진웅이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법률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도 우리 여권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